얼굴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는데 저를 맞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 당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우리 공화당 대표 국회의원인데 왜 본관을 못 들어가게 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한판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야 우리 공화당은 말이야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도대체 뭐 하냐. 그런데 자유한국당 동지들 어제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시고 잘 싸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중요한 거는 이런 선진화법 때문에 저는 내용을 알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다 도망가더라고. 애꿎은 김문수 전 지사하고 차명지 제하고 친구 차명지하고만 둘이서 마이크 쥐고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스피커가 마이크가 앰프가 없어서 우리 앰프 빌려줬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우리가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 200일 되는 날 200일 되는 날 여의도로 저희들이 당사 투쟁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이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워낙에 중요한 법이고 이 두 법은 제가 어제 판도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각제 요소를 대통령 권력, 좌파 독재 권력이 내각제 요소를 다 가져가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는 대통령제를 하면서 일부 내각제 부분을 수용을 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필요한 내각제 부분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4+1입니다. 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 왼쪽은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자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이 정치 일파라고 정당은 거의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각제는 그 수반이 제1당이 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견제 기능은 다 없애버리고 견제 기능은 없애버리고 4+1이라는 변형된 내각제를 통해서 권력은 대통령 중심의 모든 걸 두고 소위 말하는 내각제의 핵심인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저끼리 하다가도 요즘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저게 50인지 75인지 그러다가 뭐 캡 세우라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모자 하나 씌워놓으라는 거예요. 모자 씌워가지고 30명은 연동형 가고 20명은 그냥 비례대표 가고 이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지랄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대구에서 그 토크 콘서트 할 때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책을 꼼꼼하게 다 읽었고요. 책을 보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저자 아닙니까? 저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집에 있는 책 중에 많은 걸 버렸는데 일단 이제 그 돌 김용옥 책을 다 버렸어요. 알았습니다. 유시민 완전 똥돌이야 똥돌.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탄핵되고 1주년 때 이 자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 제가 발제를 한 적이 있고요. 제 꿈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그 세 가지 암적 존재가 있다고 해서 세 가지 청사를 첫째는 이제 그 탄핵에서 첫째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이비 언론인들. 대표적인 게 그 손석희, 김의겸 이런 이 가짜 뉴스 사이비 언론인을 청산하는 것. 이게 첫째 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탄핵은 전부 이제 그 배신자 국회의원 62명 있죠. 탄핵 오적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그 배신자 정치인들
청산하는 게 두 번째 꿈이고 맞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꿈은 정말 그 사회비 그 법조인들 있죠. 대통령이 그 탄핵했던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 우리 나라를 완전히 망국의 길로 이끄는 이런 데 기생충보다 더 못한 이런 세 가지 부류 청산하는 게 제 꿈이고 이런 데 이번에 조원진 의원 책을 보니까 정말 그 저도 여러 책을 봤어요. 뭐 법조인이 쓴 최명성이나 도태우 변호사나 이런 데 김평호 변호사 책도 다 보고 그다음에 그 우종찬 기자나 언론인 쓴 것도 봤는데 근데 정치인이 생생하게 가장 그 옆에서 본 책은 조원진 의원 책이고요. 정말 이 책이 저는 초 베스트셀러가 돼서 국민들한테 이 진실을 알리는 저는 이 책 저희 이제 가로사연구소도 사실 출판업을 하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정말 물론 내용도 내용이지만 큰 돈을 들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이 다 올칼라라서 이게 사실 거의 남는 게 없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출판업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내셨는데 이러면은 마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로 출판업을 하기 때문에 아니고 모든 장장이 다 최고급 종이에 올칼라를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정말 주변에 이렇게 좋은 책이 있다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내실 때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좀 제가 저는 이제 예전에 2003년도에도 제가 한번 이제 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때 제가 국회 출입을 한번 했었고 2012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2013년에 이제 그 딱 박근혜 대통령님 당선될 때까지 제가 이제 국회 출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후보 때 제가 이제 마크맨에서 MBC 기자로 마크맨 했었는데 제가 참 조원진 대표님을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소위 친박이라고 그래서 좀 많은 뭐 그렇다고 친박에 무슨 큰 혜택을 입으셨다거나 친박이라고 해서 무슨 뭐 크게 뭐 권력의 중심에 서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조원진 대표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나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혜택 입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탄핵 정국 때니까 쓱 빠지거나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정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라는 가장 큰 좀 따뜻하고 탄탄한 테두리 안에 계셔도 되는데 스스로 광야에 나오셔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근데 결국은 저도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하늘이 압니다. 진정성을 깨달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 진정성을 깨달아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29살 때 국회 보좌관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39살 때 대구에 북구갑이라고 있습니다. 제 고향. 거기 국회의원 출마를 했어요. 보궐선거로. 그때 제가 39살이니까 되게 젊잖아요. 목소리도 지금 연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렁차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 김대중, 당대표 이해창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무소속이니까 얼마나 까기 좋습니까? 그 연설을 그때는 동원 연설입니다. 운동장에 가면은 막 수천 명 모아놓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신인이니까 사람들이 TV 토론 보니까 정말 좀 똑똑하다. 근데 대우제가 바로 그만뒀을 때니까 머리가 막 돌아갈 때잖아요. 그런데 연설하러 왔다가 연설 듣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제일 꼴찌 연설에도 안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조문을 많이 해라.
그래서 30분 동안 하잖아요. 그때는 30분 동안 하는데 지금같이는 원고가 원래 없었는데 원고 없이 DJ부터 해가 이해창 해가지고 막 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 시원하다 했는데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뭐 저 되는 줄 우리 아버님도 야 니 되겠다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어디가 그 지역에 다녔는데 젊은 사람이 멋있다고 될 것 같다고 더 열심히 하라 이러더라고. 근데 하루는 그 경로당하고 인사로 갔더니 다들 고개를 다 돌리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그전말에도 너 찍어줄게 카메라던 사람들이 아니 뭐 어르신 wak하신 것 같기는 어제 칠성시장에 박근혜 안 왔다 갔나 박근혜 대통령 그때 보궐선거 바로 4월달 보궐선거고 제가 7월달 보궐선거예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한번 싹 지나가고 나니까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나쁜 거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떨어뜨렸다니까. 제 상대가 별로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무소속이고 그 지원하러 오셔가지고 싹 돌고 나니까 바람이 싹 죽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돼가지고 대통령 뵀을 때 한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님, 초선 때 제가 사실은 15대에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대통령님 그때 대표님 때문에 제가 국회에 못 들어온 건 아시냐고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무소속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 대표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이렇게 밖에 나와서 탈당을 하고 저는 제가 제 유권자 분들한테 탈당하기 전까지 근 10년 가까이를 9년 10년 차 들어갈 때잖아요. 그때까지 매월 회의를 한 2번 하죠. 그 다음에 의정 보고서 매년 내죠. 집회 뭐 한 달에 몇 번씩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신다. 그리고 대표나 대통령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아무튼 대통령이 되시고 뭐 이제 퇴임하신다든지 어려울 때 유일하게 박근혜 대표 옆에 있을 사람은 조원진일 겁니다. 제가 10년을 우리 유권자한테 얘기를 우리 당직자들한테 그거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신박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박근혜 대표의 그 잠깐만이라도 손 한번 잡고 뜻이 박근혜 대표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막 뒤집어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유권자분들하고 그래 얘기했던 그것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를 안 하면 안 해도. 두 번째는 제가 탄핵 당시에 최고위원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 하죠. 이런데 왜냐면 최고위원 투표에서 제가 1등 했어요. 그 당시 내용을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배신했고 그 배신도 맥이 있습니다. 배신자의 두목들이 있어요. 왜 반기문을 죽였는가도 제가 알아요. 반기문이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했으면은 대통령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는데 충청대망론에 의한 충청도 의원들에 의해서 반기문이 죽은 거예요. 또 반기문이 이 정치 내막을 몰랐어요. 반기문 총장이 왜? 본인이 급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대행할 때 했던 여러 가지 제 책에 보면은 황교안 대통령 대행께 요구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고용태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달라. 고용태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 태블릿 PC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고용태가 여기 찾아다니면서 아까 얘기했죠. 김의겸이, 손석희 등등등 그들이 만났던 검찰 사람부터 해서 그 내막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고용태가 그건 녹취록 안에
사실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게 고영태 녹취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고영태 녹취록이 법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영태 녹취록 안에 모든 진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떻게 작업을 했고 언제 이걸 터뜨릴 거냐. 조선일보는 조선놈대 이진동이라는 자가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조선일보가 급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가. 왜? 우병우 민정 쪽에서 조선일보 사주까지 조사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 자세한 얘기하면은 조선일보의 치부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잡다한 내용들이 2016년 12월 9일부터 이 책이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되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말 한마디 안 할 때 저 혼자 마지막 의총 지금 제2회의실이죠. 본회의실 빼고 제2회의실에서 마지막 의총을 하면서 제가 제일 첫 장의 글이 나옵니다. 이 책에.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떠나질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정권 좌파들한테 넘어가고 나라 망한다. 그때 누가 책임질 거냐. 절대로 탄핵만큼은 안 된다. 그때 김무성도 앞에 있었고 유승민도 앞에 있고 다 탄핵 주동했던 사람들 다 앞에 앉아있었어요. 또 정세균 지금 의장 했던 양반이 그 당시 정책 국회의장인데 이 중요한 51.6%를 당선된 정통성 가진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키는데 토론 한 번 안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안의 내용을 아는 사람 10명도 없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아는 사람 10명도 없어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것은 절차상에 대단한 하자가 있는 탄핵입니다. 탄핵 소추를 권선동이가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가서 헌법재판관 앞에 냈을 때 39가지인가 중에서 18개가 빼고 다 날렸어요. 탄핵 소추가 이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문 찌라시 가지고 그 찌라시 80가지의 거짓말이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